싶은 교육 채널. 자, 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서치료에서 자료를 고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독서치료에서 자료를 고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앞서 저는 이 자료를 약에 비유를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자료를 촉매에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료가 곧 치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에는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고르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독서 치료를 위한 자료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크게 저는 지난번에 인쇄 자료, 비인쇄 자료 이렇게 구분을 지어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요. 예를 들면 책이라든가 신문 기사, 잡지의 기사, 노래 가사와 같은 이런 글들, 그 다음에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광고, 뮤직비디오와 같은 이런 영상들, 아니면은 편지, 내가 받은 것들, 또는 써놓은 일기라든가 또는 사진과 같은 이런 실물 자료들 있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기타에는 직접 그 시간 동안에 쓰거나 만드는 것들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음을 알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치료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책을 많이 읽어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영화를 많이 봐야 되고, 노래를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더 하고 싶고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럼 제가 뭘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늘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다른 거는 하실 거 없이 책을 많이 읽으세요. 영화를 많이 보십시오. 드라마를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옛날에는 책을 그냥 독자 입장으로만 읽었습니다. 영화를 그냥 관객 입장으로만 본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분석을 조금 해 가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중에 내가 쓴다면 누구에게 접목을 시킬 수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은요, 독서 치료를 위한 자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절하게 골라 쓸 수 있으려면은 치료사들이 당연히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잘 골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치료에서의 문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독서 치료에서 문학을 쓰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읽는 사람의 내면에 반응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마치 나의 옛날 경험이 책에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들, 영화에 나오는 상황들, 그거와 맥이 닿으면서 경험들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렇죠?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어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열게 하고 상처를 치유해 주고, 그러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상담자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상호작용을 먼저 자료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남을 1차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치료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2차가 되겠죠. 그래서 독서치료는 사실은 상호작용을 2번을 크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라준 자료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담자 치료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먼저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작품에 있는 상황들, 인물들은 분명히 나랑 같은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부러 이 사람과 같은 상황들을 골라주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 다른 그런 상황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황에 맞는 것들을 고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비슷한 것만 골라주어도 그들은 그 안에서 이미 동일시를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동시에 위안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 치료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통해서 통찰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자료를 잘 고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료를 고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역할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학자들에 대한 이름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학자는 하이네스와 하이네스 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독서 자료에 대한 역할을 촉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촉매라고 하는 말은 보통 화학에서 저희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작용을 도와주는 매개의 물질을 촉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 말을 쓴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매개의 물질, 물체, 그게 바로 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세 가지의 공헌점, 그러니까 역할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책을 먼저 만나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나와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이야기는 아니죠. 상담치료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바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독서 매체를 쓰게 되면은 저항이 훨씬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먼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비슷하긴 하지만 내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공헌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자료 안에서 탐색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막을 하나 쳐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막, 보호막을 쳐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좋은 자료를 골라주게 되면은 그 안에는 다양한 게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이 내담자는 자유롭게 반응을 할 수 있고 탐색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반응의 폭을 넓혀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은요, 더욱 깊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사실 한 사람의 문제는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역사가 꽤 깊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말 깊은 곳에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이 연구자들은 촉매라고 하는 말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자료의 종류를 좀 구분을 지어 보았는데요. 먼저 인쇄자료입니다. 아무래도 특수치료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책이라고 하는 말로 통칭을 하는데요. 책만이 아니라, 도서만이 아니라 시, 문학의 한 장르이죠, 그렇죠? 근데 시는 별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와 비슷한 맥락의 노랫말이 있습니다. 노래 가사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곡의 노래가 있으면은 작사, 작곡이라고 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작곡을 떼버리게 되면 작사만 남죠. 작시라고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가운데에는 원래는 시였는데 곡이 붙어서 노래가 된 것들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문학에서 보면은 시와 노래는 같은 맥락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랫말을 시처럼 쓰기도 하기 때문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는 신문 잡지의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대본, 시나리오가 있는데 물론 다 다른 것들이죠, 그렇죠? 형태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특성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도서라고 하는 부분에는 소설, 수필 등등이 담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 장르가 어른으로 치면은 소설, 아이들로 치면은 동화, 그림책 등등이 되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당연히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허구죠. 꾸며진 거라는 걸 전제를 하고 본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신문에 나오는 기사, 잡지의 기사는 그렇지가 않죠.
실제 있던 이야기들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다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모두가 허구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인쇄물에 대한 종류를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영상자료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영화라고 하는 게 있고요.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광고,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도서와 신문, 잡지의 차이 기억을 하시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드라마 같은 경우 사실과 매우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현 생활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 저건 꾸며진 이야기라고 존재를 깔고 봅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그렇지 않죠. 거의 대부분은 실존했던 그런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 실제 있던 이야기들을 다시 재현을 한 것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요. 맥락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도 아무튼 형태로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아 보았고요. 그 다음에 광고, 뮤비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음악 자료가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외국곡, 가요, 종교음악, 경음악, 명상음악 등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통칭을 해서 음악 자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가요 같은 경우에 노래가 한 곡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곡을 떼면 시로 쓸 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노래를 다 쓰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와 영상이 합쳐진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 융합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노래를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가게 되면 이번에는 무엇이냐면 이 남자가 쓴 글을 활용하는 경우를 적어 놓았는데요. 사실은 이 남자가 쓴 글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쓴 글이 있다. 게다가 이 글이 치료에서 쓰게 되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얘를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쓴 글이 없다. 그럼 아예 무의미하겠죠. 전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쓴 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것들을 더불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언제 어떤 이유로 쓴 것인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내용은 어떤가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치료에 도움을 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확인이 된 뒤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움이 된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요, 선택이 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택이 되었다. 그럼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가져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하고 하는 활동에서는 무엇인가 가져오게 하는 게 참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웬만하면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데요. 그래도 확인이 되고 만약에 있다. 일기든 편지든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 뒤에 내용 파악을 또 해봐야 되겠죠. 읽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읽어본다라는 게 그 다음에 나와 있고요. 이어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도. 그 상황에 대한 파악이 더 필요하니까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적정한 때에 얘들을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도 만약에 집단이다, 이 치료가. 그러면은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왜냐면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치료인 경우에는 쓰기가 조금은 더 수월한데 집단인 경우에는 워낙에 노출이 많이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얘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보고 써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된 뒤에도 이것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쓰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만약에 12번의 만남을 갖는다라고 한다면은요, 6회 이후에 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중간 이후에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고르는 자료들의 대부분은 남들이 쓴 거죠. 거기 나온 상황들은 내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쓴 글들은 내 이야기입니다. 그거는요. 그럼 여기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객관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관이죠. 그냥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직면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더 힘듦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치료가 좀 진행이 된 다음에, 즉 좀 회복이 된 다음에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요. 이번에는 실물 자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사진 또는 어떤 물건들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물건들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즉 치료사가 준비를 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활용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작업들인데, 그럼에도 얘들을 왜 쓰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동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이 있다.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어디를 놀러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예를 들면 지금은 뭐 아빠가 안 계시다, 뭐 엄마가 안 계시다, 이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도요. 그럼 그럴 때 그 사진에는 아빠가 등장을 하고 있다, 엄마가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럼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추억이 떠오를 테고, 그럼 또 이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물건들은요,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는 그래서 사진 치료가 있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고 인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이 담겨 있는 그런 치료들이 또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정말 한 장의 사진은 찍히는 시간이 찰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그럼 끝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진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뒤에 그거를 봤다. 그러면은 그 장면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추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무들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 물건이다 보니까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찢어지거나 또는 뭐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또한 오가는 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료를 고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료를 고를 때 고려할 사항이 먼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받으러 누가 왔는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즉 이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요, 이 사람의 나이, 학력, 성별 등등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면접을 했고 검사도 했죠, 그렇죠? 결과가 어땠는가? 즉 이 말인즉슨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 어떤 목표를 정했느냐라는 부분이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자료를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얼마 동안 이루어질 것이냐, 3달이냐, 뭐 4달이냐 이렇게 정하게 되면은요, 시간을 나누어서 그에 맞는 것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아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서 촉매라고 한 이야기를 했던 그 연구자들을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분들이 정리한 내용만 여기다가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크게 자료를 고를 때의 기준을 주제와 문체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저희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이냐면 주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문체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큽니다. 앞서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은, 물론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또 나오고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꼭 맞는 걸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내용에서도 그런데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배제가 되고 있고요. 대신 주제에 대한 측면으로 많이 자료를 고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제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보편적인 주제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감동적인 주제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해가 가능한 주제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긍정적인 주제라고 써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보편적인 주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치료에 온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등장인물이 있는 그런 주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이 사람의 문제가 당신만의 문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기는 이상하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를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치료받으러 온 사람은 늘 나에게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책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하자면은요. 치료받으러 온 사람의 문제랑 같은 유형의 사람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 자료를 고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일단 이거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감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감동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은 뭘 말하는 거냐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그렇죠? 치료를 위한 작업을 고르고 있는, 자료를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그런 책들을 골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영향력이 있는 주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이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해가 가능한 주제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읽고 이해를 못하면 그 뒤에 작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일단 내가 상호작용을 먼저 책과하고 그 다음에 치료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두 번째 해야 되는데 이해가 어렵다. 그럼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것들은. 따라서 일단 그 사람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들을 고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치료에 온 사람들의 수준을 먼저 분석을 가합니다. 그러한 뒤에 낮게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낮추어서 일부러. 즉, 그 사람이 만약에 책을 골라서 저희가 준 거를 읽는다. 그럴 때의 느낌이 되게 쉬운 걸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쉽게 접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긍정적인 주제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주제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해피엔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뭔가 문제가 있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련을 많이 겪겠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과정들을 헤쳐나갑니다. 그런 뒤에 얻는 좋은 결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끝맺음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말하는 긍정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명작 동화들 가운데 공주가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 백설공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요. 거기에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있죠. 그렇죠? 백설공주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공주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못 지나서 엄마를 잃죠. 그러자 아버지가 새 엄마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새 엄마는 미모에 대한 그 질투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 백설공주에게 시련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공주는 사실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마침 지나가는 왕제에 의해서 발견이 되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왕비가 되기에 이르죠. 그렇죠? 결말은 우리가 원하는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 공주가 중간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련이 있고 과정이 나오고 그런 데 얻어지는 그런 결말, 이런 쪽을 지향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에 있는 부적절한 주제는 이 바람직한 주제의 반대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자료를 고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 전에 자료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듭 강조를 드리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치료에서는 이게 약처럼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치료사가 말로 다 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 자료들이 대신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거를 잘 고르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좋은 자료들을 찾아내는 것, 열심히 읽고 보고 찾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